토트넘이 재무 결과 공시를 했습니다. 수입은 5억 2,820만 파운드로 감소를 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1억 4,490만 파운드로 증가했다. 그 총수익은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올라갔다. 하나로 따지면 총수익이 1조 3억 원 정도, 수입은 2,700억 원 정도 이렇게 발생을 했어요. 그 중에 레비 회장의 성명서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2024년 6월 30일까지의 재무 결과를 발표하면서 현재 프리미어리그 14위에 있습니다. 경기장에서 매우 힘든 시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유로파리그 8강에 진출을 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승을 하면 환영할 만한 트로피를 얻게 되고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승하기 위해서 팀을 지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2019년 새로운 경기장을 개장한 이후로 우리는 선수 영입에 7억 파운드 이상을 순투자했습니다. 1조 3천억 원 정도네요. 그리고 우리가 영입을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 구단이 가장 주의 깊게 생각하는 초점이고, 우리는 다만 재정적인 수단 한도 내에서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에서 9번째로 부유한 클럽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써야 된다는 주장을 종종 읽게 됩니다. 레비 회장이 매번 이제 비판을 받잖아요. 돈만 벌고 돈 안 쓴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 많이 쓴다 라고 하면서 현명하게 쓴다 대신에. 그래서 우리의 재무 수치를 보면 그러한 이제 영입에 대한 지출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운영 수익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지출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익을 냈을 때 그만큼만 써야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한도 이상의 지출을 하면 안 되고, 우리 클럽의 재정적인 안정성을 손상시키는 일은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돈을 안 쓰는 게 아니다 라고 한 거죠. 실제로 맞는 얘기인 게, 그 레비 회장이 말했던 2019년부터 쭉 나열해 보면요, 많이 썼죠. 2019년 거의 시즌 끝날 때쯤에 토트넘이 이제 경기장을 개장을 했으니까, 레비 회장이 얘기했던 경기장 개장 이후부터 보다 조금 앞에부터지만 어쨌든 토트넘이 2019년부터 나열해보면 첼시, 맨유, 맨시티, 파리 생제르맹 다음으로 돈을 많이 썼어요. 9억 8,400만 유로. 유럽 전체에서 돈을 정말 많이 쓴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레비 회장은 우리가 투자했다 인 건데, 최근에 로메로가 이걸 비판했죠. 로메로가 뭐라고 비판했냐, 우리 선수단이 현재 부족한 데에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겠냐, 항상 같은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있다. 맨체스터 시티도 매년 경쟁하고, 리버풀이 선수단을 매년 강화하고, 첼시도 강화를 합니다. 그리고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 지금 토트넘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깨달아야 되고, 이사회 보드진이 그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무리뉴, 누누, 콘테 이런 코칭 스태프들이 다 바뀌고 선수들은 떠나고 성적은 안 좋고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들었지만, 항상 같은 사람들이 구단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레비 회장을 비롯한 수뇌부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누가 책임자인지 깨닫길 바라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겠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우승할 수 있게 영입을 좀 해달라. 매년 이제 감독만 바꾸고 선수만 내보내고 일단 영입을 너무 못한다 라는 거죠. 이게 실제로 그 2019년부터 쭉 나열해보면 주요 영입 그리고 방출 명단입니다. 19년도 은돔벨레 영입했습니다. 은돔벨레 영입을 엄청 비싸게 했죠. 6,200만 유로, 베르바인 3,000만 유로, 세세뇽 2,700만 유로입니다. 로셀소도 데려왔는데 임대료만 1,600만 유로. 이 4명 다 망했죠. 떠나보낸 에릭센, 그리고 트리피어, 결국에는 또 아쉬운 자원이 됐죠. 나가서 또 잘 됐고, 에릭센과 트리피어는. 다음 시즌엔 로셀소 완전 영입 3,200만 유로, 레길론 3,000만 유로 영입, 도허티 1,600만, 호이베르 1,600만, 로든, 비니시우스 이렇게 영입을 했어요. 이 영입 중에서 호이비에르 정도만 그래도 봐줄만 하고, 호이비에르를 제외하면 로셀소, 레길론, 도어티, 로든, 비니시우스 매우 좋지 않죠? 그리고 오히려 이 워커 피터스도 팀을 떠난 다음에, 물론 워커 피터스가 엄청난 선수가 되진 않았지만 충분히 제 몫을 해주는 선수로 자리를 잡았죠. 그리고 그 다음 시즌 브라이언 힐 2,500만 유로, 에메르송 로얄 2,500만 유로, 벤탄쿠르 1,900, 사르 1,600,
클루셉스키 1000만 유로 임대. 이 중에 클루셉스키 성공. 사르는 뭐 더 지켜봐야 되고. 벤탄쿠르는 이제 이정료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성공적이죠. 이 정도를 제외하면 사실은 이 시즌도 성공은 못했고, 그리고 영입이 이때는 좀 부족했어요. 그리고 이때 나갔던 선수가 포이스, 알더베이럴트, 시소코, 은돈벨레도 이때 뭐 임대 떠나고 있었고, 조아트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즌 히샬리송 5,800만 유로, 로메로 5,200만, 비수마 3,000만, 우도기 1,800만, 스펜스 1,400만, 그 다음 포로 단주마도 영입했습니다. 페리시치도 영입했고, 랑글레 포스터 뭐 임대로 또 데려왔고요. 자유계약으로 데려오고. 근데 여기서 성공했던 선수, 특히나 가장 비용을 비싸게 데려왔던 히샬리송 망했고, 로메로도 사실은 데려온 것에 비해서 부상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로메로도 사실 좀 아쉽죠. 스펜스도 이제야 좀 이제 괜찮다 이러는 거지, 스펜스도 사실은 영입한 다음에 안 쓴 기간이 있어요. 최근까지도 포스테콜루 감독이 스펜스를 아예 유로파 명단에 등록을 안 했죠.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이 선수를 쓰기 위한 플랜이 없이 데려온 거였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하면 저 돈을 쓰면서 데려와서 안 쓰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우도기도 그래도 나름 데려와서 나쁘지 않았고요. 지난 시즌 존슨, 메디슨, 반더벤, 포로, 클루셉스키, 드라구신, 비카리오, 벨리즈, 애슐리 필립스 엄청나게 포스테콜루 감독을 지원해줬습니다. 확실한 성공은 반더벤도 부상이 많지만, 그리고 메디슨도 나름 괜찮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돈을 쓴 것에 비해서 효율이 좀 안 나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에는 솔랑키, 그리고 그레이, 아치그레이, 오도베르, 킨스키, 마티스텔, 베리발 데려왔는데, 양민혁도 데려왔고. 근데 사실은 이 엄청난 이적료를 투자한 것에 비해서는 좀 아쉬워요. 확실히 영입 명단들이. 토트넘이 유럽 내에서 2019년부터 레비가 말했던 5번째로 돈을 많이 쓰는 클럽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기에는 영입 명단이 변변치 않다. 물론 비효율적인 맨유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토트넘이 선수들을 비싼 가격에 데려왔는데 효율적으로 못 사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로메로가 지적을 한 거겠죠.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이 토트넘의 상황과도 좀 연관이 있습니다. 같은 그런 비싼 이적료를 내도 토트넘이 데려올 수 있는 그 선수의 퀄리티와 다른 팀들이 데려올 수 있는 퀄리티가 조금은 다르죠. 1,000억을 써도 그 1,000억으로 영입할 수 있는 토트넘이 예상하는 선수는 아무래도 아스날, 맨시티 이런 곳에 가는 선수를 데리고 오고 싶은데, 그런 팀들과의 경쟁에서 지면서 그 한 단계 밑에 있는 선수들을 데려와야 되는데 그 선수들의 이적료가 너무 비싸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뭐 주급을 많이 안 주는 것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고. 그런데 또 그렇다고 생각하면 다른 팀들은 또 그러면 뭐 아스톤 빌라나 이런 팀들은 그래도 좋은 선수들 잘 사오잖아요. 효율적으로 적당한 금액을 지불하면서 핵심이 되어줄 수 있는 선수들을 적절하게 잘 사오는데, 그런 이제 선수를 보는 눈이나 이제 선수를 스카우팅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토트넘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뭐 토트넘이 최근에 뭐 돈을 안 쓰는 팀이다 이런 얘기도 이제는 많이 사라졌고요. 그런데 여전히 토트넘은 이제 레비 회장이 얘기했던 2019년부터 그때부터 이제 투자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제 뭐 리그에서 탑급에 있을 만한 선수다 라고 할 수 있는 선수가 몇 없어요. 손흥민, 로메로, 반더벤, 그리고 뭐 더 쳐주면 비카리오, 요 정도 선수들을 제외하면 챔스 경쟁권 팀들 혹은 이제 우승 경쟁권 팀들 내에서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 만한 선수가 좀 없죠. 그 정도로 지금 토트넘이 돈을 투자를 못하고 있다. 아무래도 요즘에 구장에서도 레비 아웃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레비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계속 누적된 돈을 좀 못 쓰고 선수도 좀 데려오는데 망설이다가 뺏기는 경우도 있었고 등등등. 레비가 일단 팀의 재정적인 부분에서는 배를 불려주는 경영적인 능력은 매우 뛰어나나 이 선수를 데려오고 팀을 강화하고 그리고 이 팀이 트로피를 들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팀을 뭔가 만들어 놓는 데에는 돈을 버는 것에 비해 좀 능력이 부족한 것은 좀 확실해 보인다. 그래서 사실 토트넘이 이번에 유로파리그 우승이 정말 중요해요. 이제 뭐 총수익이 좀 감소를 했잖아요. 영업이익은 늘었는데 이게 왜 그랬냐면 UEFA 상금 이번 시즌은 없다. 챔피언스리그 상금이 그 16강에 진출을 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상금도 컸다. 요런 이제 중계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유럽 대항전에 나갔을 때의 이야기, 요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느냐, 유로파 리그에 나가느냐, 아니면 유럽 대항전에 못 나가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회에서 발생하는 비용,
그리고 중계료 이런 것들의 좀 차이를 크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면 토트넘이 기본적으로 이번 시즌에 리그는 이미 끝났고 프랑크푸르트를 이길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결국에는 이제 우승을 해야 되는데 유로파리그에 남아있는 팀들이 토트넘보다 약한 팀들이 없어요. 사실 바로 옆에 라치오가 있고 그 다음에 반대편에 맨유, 리옹, 빌바오, 레인저스 이런 팀들이 있는데 토트넘보다 확실히 약하다고 평가받는 팀이 이번 시즌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 토트넘이 팀적으로 좀 약하잖아요. 팀적으로 뭐 선수 개개인의 그래도 클래스는 있는 팀인데 그러다 보니까 유로파리그에서의 우승도 장담은 못하겠다.